복지가 40%가 됩니다. 그 중에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60%가 넘어갑니다. 2030년이 되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인 복지를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복지의 개념을 종전하고 이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의 그 기능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평생교육, 노인분들의 그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네. 일자리가 이제 취업 분야가 있고 그냥 일자리를 관리하는 분야가 있어요. 또 뭐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도 저희들 그 노인에도 활동하고 있는 클럽이 한 8개 클럽인가? 네, 8개 클럽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가복지시설,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경로당은 마을의 복지관입니다. 네. 면이나 뭐 군에까지 스스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이제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뭐 복지관은 아까 우리 저 의원님께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설악면도 이제 뭐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그 의원님들까지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정말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내부 시설을 좀 해줘라. 네. 경로당 같은 것도 지금 진지 20년, 30년 이렇게 된 거 가보십시오. 지금 어디 전기 코드 하나 제대로 꼽을 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내일 모레 스마트 경로당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있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이게.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나와서 보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여러분들 경로당에서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겨울 같은 때는요, 하루에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2,000명입니다, 가평에. 여러분들 2,000명이 식사하는 거는요, 이건 나라가 지금 할 수 없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주 5일 식사를 하라 그랬어요. 이게 작년에 했습니다. 네, 근데 중앙정부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 쌀 경로당별로 8포 주던 거 12포 해서 더 주는 거. 그 다음에 난방비 쓰다 남으면 뭐 돌려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군의 재정 부담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정부가 내년에는 이 급식 문제, 경로당 급식 문제를 좀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떤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최소한도 이 급식비 한 30% 정도는 중앙정부가 좀 부담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의 급식은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부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대라든지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비용도 저 기초단체에 다 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조리원들, 이것도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식사는 1월달, 12월달에 경로당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1월달에는 일자리에서 그 급식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20일씩 하는 게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10달밖에 안 합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식사도우미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거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식사 지원하고 관련되는 거는 12달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식사도우미에 경로당 회장들은 못하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열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침서에도 보면은 열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검열이나 이럴 때 페널티를 맞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좀 열어줘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조리 기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그러면 밥솥이 큰 거 하나만 있으면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살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2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고쳐야 되고, 경로당 구조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경로당을 질 때는 이용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진 게 아니라 동네에서 땅을 50평 샀으면 그냥 50평에 맞게 지어줬고 200평을 사놓고 지어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큰데 경로당은 20평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조정면에 가면 정말 10평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고요.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 음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평도 안 되고 한 10명에 앉으면 앉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대학입니다. 이제 이게 평생교육인데, 저희들이 올해 그 교육 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조정면에는 레저 스포츠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인증서를 줘서 나중에 파크골프장 같은데 안전요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아카데미 같은 거를 1년에 한 2-3번 열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악면은 아마 웰빙 상담학과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건 왜 이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서 자살 예방, 치매 예방,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걸 한번 우리 노인들이 또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노인대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좀 가르쳐 주자.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용어 정도는 알 수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웰빙 상담학과를 만들었고, 가평에는 디지털 정보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에 나가면 음식점에 가도 음식점 메뉴 신청하는 것 자체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내년 되면 요거를 한 바퀴씩 돌릴 겁니다. 이제 스포츠가 설악으로 오고 설악계 가평으로 보고 이렇게 학과를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고 우리 노인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이 세 가지 그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양방향 화상 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뭐 우리 그 프로그램도 이제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헬스케어. 이거는 뭐냐면 뭐 우리가 아침에 경로당에 가서 몸무게도 달고 혈압도 재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이 돼서 나중에 한 달 후에 내가 건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생활 케어, 뭐 키오스트라든가 우리가 그 뭐 폰뱅킹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서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도록 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하루에 얼마씩 걸면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기록에 이제 남아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냐면 경로당이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경로당은 이미 30년 전에 저희져 있고 20년 전에 져 있고 공간이 좁아요. 거기다가 이런 장비를 갖다 놓으면 어울리겠느냐. 예를 들어서 2평짜리 방에다가 150인치짜리 큰 테레비를 갖다 놓으면 그거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장비가 들어가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갖다 놓으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환경부터 좀 조성을 좀 하자. 그리고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금방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건 이미 대한민국의 중앙회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이미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평균 돼요. 그럼 그 20명을 위해서 지금 이걸 장비 설치하려고 하면 경로당 걸로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했을 때 과연 실용적이겠느냐.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이냐요.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도 회계 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전자장비를 운영을 하려면 급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뭐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경로당,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먼저 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우리 경로당에 한번 지금 실제로 나가서 보고 하면 충분히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한 다음에 이걸 추진을 했으면 하고, 저는 이거보다 정말 급한 거는 경로당에 식사여건을 보장해 주는 거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스마트 경로당을 해놔도요, 이용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차를 태워다가 경로당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갈 때 다시 모시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리가 아파서 아침에 와서 의자에 앉으시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다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맨 땅에 앉으셨다 일어나려면 2바퀴, 3바퀴로 굴러야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스마트 경로당 만들어 놓고 하라 그러면 정말 관심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식사여건, 이게 하루에 뭐 2,000명이 제가 여기 식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50%가 넘습니다.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50%가 넘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근데 지금 국가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고독사 예방이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합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경로당이
실제로 어떤 노인 복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우리 경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면 또 경당에 아직 나오실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당에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